이번 세션은 MySQL 히트웨이브 주제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와 있는 장두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두환 기자. 더워 미치겠네 진짜. 야, 몇 도냐 여기 진짜 지금. 엄청 더워요 지금. 40도야 여기 40도 말이 돼? 사람이 40도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야 진짜. 그래 오늘 우리가 취재하는 게 히트웨이브래. 히트웨이브 무슨 뜻인지 알아? 폭염이래 폭염. 그래 이 히트웨이브가 폭염이라는 거 알겠어. 그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것도 알겠어. 히트웨이브가 뭐 폭발적이니 뭐 어쩌니 뭐 성능이 무지 폭발적이래. 알겠다고 알겠는데 세상에 그거를 강조한다고 이렇게 진짜 정말 사막으로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야 한국에서 사막까지 오는 네, 지금 방송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장도환 기자, 지금 생방송 연결돼 있습니다. 장도환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장도환입니다. 이번 세션은 MySQL 히트웨이브라는 주제로 저희는 지금 현재 매우 열기가 뜨거운 사막에 나와 있습니다. 네, MySQL 히트웨이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인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새로운 통합 고성능 분석 엔진이 바로 히트웨이브인데요. 히트웨이브는 OLTP와 OLAP 워크로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실시간 분석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능까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히트웨이브는 제품명처럼 타사의 레드시프트, 스노우플레이크, 빅쿼리 대비 약 수백 배에서 1100배까지 성능이 그냥 빠른 게 아닌 폭발적으로 빠르고 비용은 오히려 적게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MySQL 히트웨이브를 대량의 데이터 분석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방송사고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세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라클 MySQL 팀의 르숨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은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히트웨이브입니다. 일단 MDS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고요. 그 뒤에 메인 토픽인 히트웨이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ySQL은 사실 오픈소스 DB로는 가장 유명한 DB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DB예요. 그렇지만 실제 저희가 말하는 것과 뭔가 다른 기관에서 말하는 건 달라서 저희가 주로 레퍼런스 하는 게 dbengines.com 자료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거의 1등은 이제 오라클이 하고 2등은 MySQL이 하고 있는데 그 스코어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예요.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이제 두 번째 자료인데요. 제가 이제 좀 글씨가 작아서 크게 포인트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 스노우플레이크라던가 구글 빅쿼리 그리고 아마존 레드시프트가 보이는데요. 한 5년, 6년 전부터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특히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클라우드 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실제 OLTP DB가 아니라 분석용 DB에 대한 부분이 니즈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반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라클에서도 이제 히트웨이브 부분을 런칭을 한 거고요. 그래서 뒤쪽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MDS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MDS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쉽게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아마존의 RDS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도 런칭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MySQL은 오라클이 1등인 회사가 맞는데 왜냐하면 실제 코드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있고요. MySQL 개발자들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등인데 클라우드에서 런칭한 이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후발이에요. 그러다 보니 서비스 같은 게 RDS나 애저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SQL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덜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MySQL 코드에 대한 오너십을 가진 회사에서
관리하고 개발하고 배포하는 클라우드형 데이터베이스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타사 같은 경우에는 다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MySQL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상용 서비스인 돈을 받고 판매를 했던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큰 장점은 실제 MySQL을 지금 서포트하고 있는 기술 지원 엔지니어 분들이 MDS의 서비스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MySQL 부분을 서포트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프라미스와 100% 호환성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커뮤니티 MySQL을 사용하는 벤더들도 호환성을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그들 사이트에 가서 리미테이션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제약사항들이 있는 걸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RDS 같은 경우에는 5.7 버전의 GTID를 잠깐 지원을 했었죠. 그 뒤에 8.0 부분은 GTID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8.0.26 버전부터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호환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히드웨이브랑 이네이블이 되어 있는 부분은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H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HA를 제공을 하고 타사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라클도 비슷한 수준으로 HA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룹 레플리케이션 베이스로 HA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다른 노드에 데이터가 다 싱크 방식으로 따라가 있는 상황이라 VIP를 테이크 오버하는 정도의 시간만 다운타임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다운타임을 축소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HA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HA 형태로 인스턴스가 디플로이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고객분들이 궁금한 사항은 사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저렴한데 아니면 타사보다 얼마나 좋은데 이런 걸 것 같아요. 보시면 타사 지금 아마존 RDS랑 애저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SQL과 비교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쉐입을 맞춰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벤치마크 자료는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적으로 봤을 때 거의 3분의 1 수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아주 복잡하고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를 MDS로 옮기라고 하기보다는 신규 서비스나 아니면 단위 업무 정도의 타사 클라우드에 있는 업무들을 비용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옮겨와서 서비스를 해보시고 비용이 절감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업무들도 차츰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메인 토픽인 이제 히드웨이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아래쪽에 한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성능, 병렬, 인메모리, 쿼리 가속기입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만 뭔가 쿼리의 성능을 가속해주는 엔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앞쪽에 제가 그 10년 안에 좀 성장세가 있었던 스노우플레이크랑 구글 빅쿼리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MySQL 자체는 OLTP DB에 굉장히 적합해요.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문제 없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석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MySQL 자체가 네스티드 루프 조인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POC를 하거나 이렇게 해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시 조인이 8.0.18 버전부터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또 제약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올랩성 쿼리를 돌리는 데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클라우드에서 MySQL을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OLTP DB를 사용을 MySQL을 한 다음에 그거를 올랩성 DB에 가져와서 그걸 처리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DB들이 MySQL 베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 데이터 이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럼 ETL 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이 들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어려운 것도 단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런칭한 게 힛웨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힛웨이브는 실제적으로 올랩성 쿼리와 OLTP 쿼리가 동시에 MDS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뒤쪽에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InnoDB에서 판단해서 얘가 힛웨이브에서 처리되는 게 더 빠르다라고 하면 힛웨이브의 노드에서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문제점인 ETL을 제거를 할 수가 있죠. 얘가 필요가 없고 MySQL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벤치마크 자료를 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성능이 굉장히 좋고 확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분석 쿼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50분에서 1시간 정도 세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짧은 세션이다 보니까 굉장히 압축해서 장표를 넣는데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이 부분은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가를 했고요. 분석 쿼리 같은 경우에는 분석 쿼리가 들어오면 MDS 노드로 일단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부분, 옵티마이저에서 판단을 해서 쿼리가 만약에 분석 쿼리라고 판단이 되면 자동으로 힛웨이브 노드에서 처리가 됩니다. 힛웨이브 노드에서 전체 처리된 결과값을 다시 MySQL 노드로 주게 되면요. 인서트 쿼리가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InnoDB에 먼저 저장이 됩니다. 그 이후에 힛웨이브 노드로 자동으로 데이터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뭔가 ETL 작업이 필요가 하지 않은 거죠. 그 뒤에 만약에 분석 쿼리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업무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힛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런칭을 하고 세션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받았던 질문 중에 많은 부분이 뭐였냐면 힛웨이브가 성능적으로나 뭐나 너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온프라미스나 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OLTP 전체를 DB를 올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아키텍처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온프라미스에는 OLTP 쿼리를 두고요. MySQL의 대표 기능인 레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OCI에 복제를 거는 거죠. 그 뒤에 분석 업무 같은 경우에는 힛웨이브 노드에 붙어서 처리를 한 이후에 결과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이제 최신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힛웨이브에도 여러 기능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러닝 부분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 부분을 설명을 하자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는 대량의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합니다. 그 뒤에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고요. 알고리즘이 선택되고 나면 파라메터 선택을 하게 돼요. 영향도가 높은 파라메터를 선택을 하고요. 그 이후에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학습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뒤에 튜닝된 모델이 나오게 되고요. 모델이 나오면 그것을 실제 운영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추론 작업을 수행하는 게 일반적인 머신러닝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에서 만약에 머신러닝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머신러닝 쪽으로 넣어야겠죠.
여기에 있는 extract 데이터 부분이 사실은 데이터가 적은 게 아니라 뭐 수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넣어야 되거든요. 머신러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솔루션에 있는 데다가 데이터를 넣으면 거기에서 트레이닝을 수행을 한 다음에 튜닝된 모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운영 데이터에 가져와서 운영 데이터를 가지고 프레딕션이나 익스플레네이션을 가져오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히드웨이브도 사실은 이전 버전까지는 앞에서 봤던 그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신 버전 히드웨이브는 머신러닝을 빌트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데이터를 익스트랙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운영이 있는 히드웨이브 노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수행한 후에 튜닝된 모델이 나오면 그 운영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프리딕션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시간도 줄어들고 좋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좋다라고 해도 뭔가 벤치마크 데이터를 보여드려야 이 정도 좋아졌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셋 자체는 굉장히 머신러닝에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정하게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저희가 봤던 부분은 애큐러시 정확도랑 그 다음에 트레이닝 타임 부분입니다. 실제 훈련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다른 하나는 리그레이션입니다. 대부분 사실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면 요 두 개 카테고리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테스트를 했을 때 레드시프트 ML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레드시프트의 머신러닝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히드웨이브 ML이 저희가 제공하는 머신러닝 엔진입니다. 테스트를 했을 때 레드시프트 ML 같은 경우에 4가지에서 페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감안을 하지 않고 제거를 한 이후에 저희가 평균을 냈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애큐러시를 보면 히드웨이브 ML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요. 트레이닝 시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애큐러시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실제 트레이닝 타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25배 정도 훈련 시간이 빨랐던 걸로 저희가 파악되었습니다. 비용 측면도 무시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드시프트 ML 같은 경우는 리스트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 대비 앞서 설명드렸지만 히드웨이브 ML 같은 경우는 빌트인이기 때문에 비용을 추가로 내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비용의 1%로 한 거는 이제 트레이닝 같은 거를 수행을 할 때 리소스가 나가는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0에 가까운 제로에 가까운 코스트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두 번째로 이번 버전에 추가된 게 실시간 탄력성 부분인데요. 실시간 탄력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클러스터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클러스터 리사이즈 작업 중에 모든 업무가 중단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하는 개수로 1개든 13개든 뭐 23개든 상관없이 원하는 개수로 클러스터 노드를 증가했다가 줄였다가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리사이즈 작업 후에 사실 데이터가 밸런스하게 들어가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노드에 균등하게 데이터가 분배가 된다라는 점이랑요. 또 하나는 이제 리사이즈 작업할 때 데이터를 이제 카피하는 작업이 일어날 텐데요. 이 부분은 사실 백단에 히드웨이브의 부분을 메모리 형태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덤프를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최소의 시간으로 일정하게 성능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타사에서는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클러스터 크기 자체가 2배수로만 증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1개, 2개, 4개, 8개, 16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16개 다음에 32개로 확장하는 고객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개로 올려보고 그게 모자란다라고 하면 24개로도 올릴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AWS의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쿼리 블랙아웃 시간이 발생합니다. 쿼리 블랙아웃이라는 말은 결국은 서비스가 되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리밸런싱 한 다음에 수동으로 실제로 클러스터 사이즈를 변경한 후에 수동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결과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에 오로라가 나와 있어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고객 중에 오로라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복잡한 쿼리를 돌리고 있어요. OLTP뿐만 아니라 좀 분석형에 가까운 쿼리들을 함께 돌리고 있는 고객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오로라를 사용하는 고객 중에 MDS 히트웨이브로 전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4TB 데이터를 갖고 TPC-H는 일반적으로 이제 올랩을 벤치마크 할 때 사용되는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4TB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오로라랑 비교하면 속도 면에서는 1400배 정도 빨라졌고요. 이게 뭐 각각 쿼리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고객들을 평균했을 때 100배, 400배, 500배 빨라진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절반 수준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레드시프트 아쿠아가 사실 저희의 히트웨이브 같은 부분이라고 아마존에 있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드시프트 아쿠아랑 비교했을 때도 속도적으로는 성능적으로는 7배 정도 빠르고요. 비용적으로는 절반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보면 13배나 차이 났다라는 부분이고요. 요즘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노우플레이크랑 비교를 했을 때는 성능 면에서는 사실 7배 정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스노우플레이크가 생각보다는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은 5분의 1 수준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보면 35배나 차이 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뒤쪽의 장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까는 10TB를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30TB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 얼마나 더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데이터가 30TB로 바뀌었을 때는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히트웨이브가 런칭한 지가 크진 않기 때문에 고객이 많진 않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사례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뒤에 제가 추가로 넣은 라이브 랩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추가적으로 히트웨이브 ML 데모를 조금 보여드리고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타이타닉호 다 아시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요. ML을 실제 테스트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테스트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여성 생존자가 70% 이상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객실 등급에 따라서 1등급 객실 생존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순으로 생존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ML을 위한 데모 사이트를 저희 팀에서 만든 거고요. 제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모델을 이미 로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델 로딩한 걸로 설명값을 보면 실제적으로
성별, 섹스와 그 다음에 P클래스, 객실 등급이 가장 영향도가 높은 게 보여집니다. ML 모델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거는 액큐러시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정확도가 있냐라는 거죠. 86% 정도가 나왔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 프리딕션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갖고 왔고요. 실제 프리딕션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추론해서 모델 ML을 적용해서 추론이 나온 거고요. 뒤쪽에 서바이브드로 나오는 부분은 실제 생존 여부를 나타내는 컬럼이에요. 보시면 한 개 컬럼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프리딕션이 된 게 보이시죠?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히트웨이브 ML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세션이었습니다.